케토제닉 식단은 분명 체중을 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를 보이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걸입니다. 오늘은 저탄고지 혹은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란 거는 단순하게 말하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식단을 이야기합니다. 저탄고지 시기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같은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의미는 다릅니다. 키토제닉 식이요법의 기본 메커니즘은 저탄고지와 같지만 더 엄격하고 극단적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하루 총 열량 2000kcal를 기준으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하루 50g 밑으로 제한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로는 딱 5에서 10%만 먹고 나머지 55에서 60%를 지방으로 섭취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3일 정도 지속하면 우리 몸은 케톤증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빨리 다 소모해버리고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태가 됩니다. 사실 이 식이요법은 일반인들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간질 환자들을 위해서 고안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케토제닉 식단은 분명 체중을 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를 보이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지방을 감소시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몸 안의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은 남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케톤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애초에 남는 탄수화물이 없게끔 제한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케톤 대사 상태에 의해 체내에 쌓여있는 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에 체지방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음식에 대한 욕망과 거짓된 공복감을 줄여줍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공복 시에 배고픔을 유발하는 식욕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공복에 당을 찾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탄수화물에 의한 비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세 번째, 신체 에너지 소모 수준을 높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영양분을 각각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데요. 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지방, 팻을 태워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소모되는 열량이 탄수화물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에너지 효율이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금지사항, 에너지 총량의 법칙을 잊지 마세요.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기본적으로 많이 먹으면 절대 체중 감량의 효과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케토제닉 다이어트 시간에 대해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주의점과 함께 의사로서의 권장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주식인 우리나라 성인 1일 탄수화물 섭취량은 평균 314.5g으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지방과 단백질만 섭취하라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건강에는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는 것은 오히려 해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당히 기형적인 고지방 식단은 아주 느끼하여 오랜 기간 먹을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 과정 자체에서 나오는 케톤체가 산성을 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 속의 케톤의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는 애시도시스 상태가 되는데요. 장기간 지속되면 몸 상태 밸런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키톤 식단을 하게 되면 지방의 종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이롭지 않은 포화지방산을 섭취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방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있어서 반드시 적절하게 섭취해야 됩니다. 포화지방산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인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양소 불균형에 따른 영양학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방은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지만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와 함께 섭취해야만 빛을 내는 영양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다이어트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요? 원푸드, 황제 다이어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이런 수많은 다이어트 중에서 이례적으로 과학자들이 모인 학회에서 경고한 식단이 바로 저탄고지 식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저탄고지와 관련한 임상시험 논문조차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건강하고 문제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탄수화물 식이를 통해서 살을 빼고 싶은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중을 잘 빼지 못하는 분입니다.
저탄수화물 식이와 열량 제한은 분명 빠른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생활습관 관리, 운동 등을 통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의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절한 조절제로 식욕 감퇴,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고 총 칼로리 섭취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을 분해하는 케토시스 상태를 일으키게 되어 체중 감소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요요가 잘 오시는 분들은 빼는 방법은 스스로가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요요가 오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다이어트를 절대 1에서 2개월의 끝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끝낸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교육합니다. 대부분 요요에 잘 빠지는 분들은 체중을 뺀 뒤에 다시 찌는 것 같으면 체중계를 피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매일 같은 시각에 체중 재는 습관을 매일매일 연습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생체 시계처럼 자리를 잡아서 1년 이상 유지가 되면 항상 체중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2, 3일을 연속으로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체중 감량 시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6개월에 본인 몸무게의 10% 이상 감량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2개월에 10% 이상을 감량한다면 나머지 4개월 동안은 근력량 및 체력을 보충하면서 현재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